실무 예제 3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두 문제 맡겨볼 거예요. 기출문제요. 신고서가 워낙 중요해가지고요. 자, 실무 예제 3번 좀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실무 예제 3.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도속서류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서만 입력하라는 얘기죠. 바로 날짜만 먼저 들어갈게요. 뭐 매일 매주점도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날짜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돼 있나요? 돼 있으신가요? 여기에? 12번에 입력돼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 있으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입력돼 있으시면 여기서 지워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비어 있으면 됩니다. 비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워드릴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지우라는 문제 안 나와요. 지워드릴게요. 지우셨나요? 빨간색 마감? 왜 마감을 증명하시 자, 이제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 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이거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이죠. 이건 쉽죠, 여러분들? 2억. 1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매출 자료예요. 자,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니까 영세율이죠. 수출이니까 몇 번에? 6번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아닌 것은 이것도 은근히 말문제. 그래서 영세율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요거 수출은요, 맞죠? 그럼 6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하면 어떻게 출제하냐면 수출을 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영세율 수출인데 수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대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영세율 매출 수출을 했대요. 근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잘한 거, 잘못한 거? 영세율 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애예요, 안 하는 애예요? 안 하는 애. 수출. 에이? 어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애잖아요. 안 하는 애. 맞죠? 안 하는 애인데 안 했대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계에 있어서 발급 안 했네? 때리러 가야지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해야 될 건데 안 했어요. 그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때리시면 큰일 나요, 그때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놈들만 제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면 이런 문제는 가끔씩 났거든요. 혼란스러워가지고 갑자기 가산세 가산세 나오면 초조해지니까 그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현금 과세 매출액 16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현금 영수증은 미발급했답니다. 그럼 얘는 몇 번에 집어넣어요? 3번, 4번. 4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현금 매출했는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증빙 없이 10% 매출한 거죠. 이해되세요? 증빙 없는 그럼 10% 매출이 건별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건별은 4번에 들어갔었죠, 우리요. 얼마로? 1,500이 돼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저 눈물 나, 눈물. 아시죠? 포함인지 제외인지 잘 보셔야 돼, 항상.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 아깝잖아요. 내가 실력으로 틀린 게 아니라 잘못 봐가지고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 주의하셔야 돼요. 볼게요. 네 번째 점. 자,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이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법률권 충족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래처가 파산돼서 440만원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법률권 충족한다라는 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란 뜻이잖아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대손세 공제요. 그렇죠. 40만원 이제 대손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맞죠? 그럼 딱 눈으로 봐도 원래 110분의 10 곱해야 되죠, 여러분들. 440 못 받은 거에 우리가 110분의 10만큼이 세액이잖아요. 맞죠? 근데 눈으로 봐도 세액은 40만원인 게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네, 되셨어요? 그럼 얘는 몇 번에 입력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8번. 매출자 입장에선 대손세액 가감이 더하거나 빼는 거였죠. 근데 얘는 대손세 공제가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매출세액도 마이너스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금액란이 막혀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세액은 40만원 돼야죠, 여러분. 오늘 봐도. 그죠? 근데 빼기지, 빼기. 그렇죠? 그래서 빼기 40. 해야 납부를 덜 하는 거니까. 되셨죠? 이걸 좀 주의하셨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 볼게요. 자, 2021년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 신고 시 신고 누락하고 2기 확정 신고 때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 계속 볼게요.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였다. 그러면 얘는 예정 신고 때 10% 카과죠, 카과. 맞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별도인 신용카드 매출을 예정 신고 때 하긴 했는데 예정 신고 때 신고를 안 하고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어디다가? 맞을 때 7번이 돼야 돼요. 왜 7번이냐면 얘는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될 놈인데 누락하고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그죠? 7번은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예정 신고 누락부는 오른쪽에 이렇게 명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34번 말씀 잘하시고 계시네. 왜냐면 우리가 10% 과세 매출 누락한 거잖아요. 근데 카드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닌 기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33번은 세금 계산서 넣는 거고. 그죠? 34번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직접 합니다. 됐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에 두 번째 줄 끝에 안 했죠? 읽어보면, 자,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 납부를 좀 늦게 했나봐요. 근데 우리가 납부는 지금 매출 자료만 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안 되냐면 우리가 납부라는 거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매출만 봤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도 혹시 예정 신고 때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는데 그것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매입 자료 볼게요. 아, 그리고 카드는 일단, 자, 매입 자료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자, 이 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500cc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일반 매입이 1억 500만 원. 그죠? 감가상각자산 매입액이 1500만 원 그 뜻이고요. 그리고 이 1500만 원은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가 1억 500만 원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1번? 10번이 지금 매입 쪽 하고 있어요. 매입자료 첫 번째 점. 맞죠?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은 1억 500이죠, 여러분들. 그죠? 10번에 1억 500.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네, 10% 곱하셔야 되겠네, 세 개는. 1050만원. 그리고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어디 입력해요? 10? 10? 그렇죠. 핵심은 11번에 일단 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맞으니까. 그렇죠?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액이기 때문에 1500만 일단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아셨죠? 그래서 11번에다가 1500만 원. 네, 그리고 150만 원. 네, 일단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 받은 거 무조건 집어 넣어야 돼요. 세금 밑에서 받은 거.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드러내야죠, 여러분들.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어디서 드러내? 한 번 더. 16번에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어차피 100% 불공제죠. 맞죠? 전액 불공제니까 몇 번의 입력을 하면 되냐면 16번에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50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전액 불공제. 항상 요게 핵심이에요. 1500만원과 150만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 좀 볼게요. 자, 비품을 구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네, 매입이니까. 자,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440만원 부가가치 포함이다. 우리 매입 쪽에 카바죠? 매입 쪽에 카바고 감가상각자산이 되겠네요. 몇 번에 집어넣으면 돼요? 40? 물론 14번이 되겠죠.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에 몇 번? 42번. 그죠? 감가상각자산 산 거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중에서. 여기 4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카고나 현관 이쪽 입력하잖아요. 41번에 42번 쪽에. 감가상각자산이니까 42번이 돼야 되겠죠? 금액 얼마? 400, 그렇죠, 400. 네, 부가세는 40.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볼게요. 기타 자료. 자, 읽어보면은요. 자, 위에서 주어진 자료 이외에 거래 내역은 없으며 주식회사 배움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시험에는 여러분들 전자신고라고 안 줄 수 있고요. 근데 홈택스에서 신고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전자신고고요. 전자신고하면 우리 세금 깎아준다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 10,000원이었죠, 10,000원. 네, 그래서 10,000원 입력해야 돼요. 어디서 입력하냐? 우리가 전자신고세 공제는 매입은 아니죠. 그냥 신고만 해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경감공제세 여기에요. 이쪽이 되겠죠. 그럼 경감공제세 그냥 깎아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클릭할 곳이 19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막혀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9번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오른쪽에 또 그 밖에 경강공제색이 명세서가 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중에서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보니까. 저 54번에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10,000원을 반드시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건 보시자마자 바로 입력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끔씩 요거에 입력을 나중에 해야지 하다 깜빡하는 분들 꼭 간혹 계세요. 자, 10,000원. 자, 입력하고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시험에 전자신고 했다가 안 줄 수 있어요. 홈택스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볼게요. 기타 자료예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한은 2021년 10월 25일이고, 예, 실제 확정 신고 납부일자는 22년 1월 25일인데, 이걸 왜 줬냐면, 우리가 매출 자료의 5번째 점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매출 자료의 5번째 점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매입 자료에서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건 없죠. 예정 신고 때는 우리가. 매입 자료는 매입 쪽은. 매입 쪽은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없었었어요. 다 확정 신고 때 애들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얘를 봤어야 돼요, 아까. 요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요. 잘 보시면. 여기. 자, 요 있죠. 이게 예정 신고 때 여기 초록색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 색 여기 요 30만 원. 이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30만 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납부는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어미까지는 그냥 초록색 빼기 파란색이 납부세액이죠.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 마이너스 환급세.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은 30만 원이지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는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30만 원만큼을 신고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고 납부도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는 여기가 20이었고 여기 10이었으니까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가산세 두 개겠죠? 그래서 30만 원만큼 신고를 예정신고 때 안 했고 납부도 예정신고 때 안 한 거니까 되시겠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 나와요. 가산세 두 개. 자, 그럼 우리 가산세는 명세가 여기 왼쪽에 26번이었죠? 가산세 개. 여기. 그래서 카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카. 자, 카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번 쪽 일단 집어넣어요. 71번. 왜냐면 세금 계산서 관련 뭐 가산세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전송, 미전송 없고요. 그 대신에 신고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불성실하게 한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항상 과소 일반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 안 줬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의제기 했는데 안 줬는데 이의제기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일반 과소 신고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얼마 넣어 여기다? 300? 안 돼요. 300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신고야. 최종적이야. 여기 이쪽 신고하고 납부는 최종적인 세금하는 거야, 항상. 아셨죠? 항상 납부를 내가 금액 가지고 하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있어.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금액 가지고 여러분 잘못한 거니까 금액 가지고 때리지만 내가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 낼 때는 내가 1억 내는 게 아니라 1억에 세율 곱한 걸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못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니까 거 신고하고 납부가 세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세액으로 가셔야 돼. 그렇죠? 여기 30만 원에 3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일반 과소 신고는 몇 퍼센트였죠? 맞아요. 10%예요. 여기 10% 곱하면 이제 세액은 3만 원이죠. 근데 얘도 그거 뭐냐면 얘가 신고 불성실이에요.
맞죠? 신고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이 있다.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그죠? 보니까 얘가 당초에 그 기타 자료의 두 번째 점에 있죠.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1월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한 거니까 딱 3개월 걸리죠. 그쵸? 3개월 걸리니까 몇 퍼센트 감면? 그래서 75% 감면. 그럼 가산세는 25%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7,500원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500원. 네. 그리고 또 30만 원만큼 이 세액만큼 예정 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납부를 지연해서 한 거잖아요.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여기도 30만 원 되겠죠? 요거하고 요건 1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30만 원. 자, 그러면 여기 당초 납부 기한은 몇 월 며칠 입력하면 돼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당초에 납부했었어야 되는 건 30만 원을. 그래서 2021년도 10월 25일이고요. 실제 납부는 몇 월 며칠에 했대요? 아까 거기 맨 아래 있죠? 기타 자료 두 번째 점에 실제로 확정 신고하고 납부한 일자는 1월 25일이다. 그죠? 2022년도 1월 25일 하면 컴퓨터가 92일 구해주네요. 리나빌스. 그리고 얘는 납부 지연이기 때문에 감면 없어요,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면 네, 되겠습니다. 6,900. 가산세가 항상 문제예요, 좀 약간. 잘 대비하시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 그 가산세 없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가산세 없는 것부터 706페이지세요. 706페이지. 자, 706페이지. 네, 맨 위에 2번입니다. 706페이지 맨 위에 2번입니다. 2번. 자, 회사는 912번입니다. 회사는 912번. 회사는 912번. 자, 912번이고요. 시간 10분 정도 드려볼게요.
좀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보시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 전표 입력하고 부속 서류 생략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문제는 신고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런 문제예요. 막 미발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비고란에 막 미발급, 뭐 미수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요게 안 해야 되는데 안 한 놈이면 가산세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매출 자료의 첫 번째 매출은 그나마 좀 쉬워요. 매입이 좀 약간 힘들지. 여기 보니까 자,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신고서 1번 란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자료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별도고 신용카드죠. 맞죠? 그리고 카과죠. 그러니까 얘는 3번. 그죠? 매출 쪽이 카고하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잘한 겁니다. 맞죠?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증명밖에 발급 못 하거든요. 잘한 거. 그러니까 미발급 했다고 미발급 가산 때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내국 신용장 보시자마자 매출 쪽에 영세죠. 그리고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얘 미발급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발급을 잘했죠. 의무를 한 거예요. 했으니까 예, 얘는 그냥 5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니까 5번. 그 다음에 직수출. 자, 직수출이면 일단 6번에 집어넣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는 애죠.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죠. 잘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산세 대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매출 자료의 마지막은 요게 이제 매출 대손이 확정됐대요. 근데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했으니까 요 200만원만큼 여러분들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8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200만원만큼의 공제가 되니까 마이너스 20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입력한 건 이렇게 먼저 매출 쪽 이렇게 여기 잘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입력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매입 쪽 가죠. 매입 쪽. 자, 매입 쪽 가면 여기. 자, 매입 쪽은 항상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다 넣기. 맞죠? 이 생각 꼭 드셔야 되고 감가상각자산 구분하기. 자, 여기 보니까 자, 원재료 매입했대요. 감가상각자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 10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10번에. 그래, 10번.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여기 10번. 그냥 바로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원래 이제 1억, 방금 했던 1억 5천만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770이냐?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매입했죠. 여기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고정자산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 두 개 있죠. 이 원재료 매입과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매입이 다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이니까 이 둘을 더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시 여기 있는 접대용은 세금 계산서 받긴 했지만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이라네.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드러내야죠. 16번에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네, 16번에 클릭해서 여기죠. 50번. 16번에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한 번 더 입력해서 드러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안 한 게 오죠? 이 법인카드. 자, 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일단 감가상각자산 아니고 원재료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겠네. 부담하면 혹시. 보니까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 그렇고
세금 계산서 안 받았대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으면 얘는 공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얘는 하과니까 14번. 그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리고 얘는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 14번에 41번 쪽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요. 14번에 일반 매입 쪽 800과 80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자료의 원재료 매입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정 신고 때 누락했대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지금 확정 신고 따는 거죠. 얘는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았답니다. 그럼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걸 누락을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그럼 얘는 여기 있죠. 여기 매입 쪽에 예정 신고 누락 부분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 매입 쪽에요. 근데 얘는 예정 신고 누락 부분이 다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명세서가 있죠. 맞죠? 명세서 있으니까 여기 세금 계산서 매입 쪽 여기 38번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0만 원과 90만 원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보니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나왔으니까 만원 그죠? 만원 입력 같이 하러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 잘 됐으니까 전송 관련 가산세 없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만원 여기 있죠? 전자신고세 공제 54번에다가 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정신고 누락한 게 매입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빨간색이 없죠. 근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은 있어요. 90만 원이.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은 누락한 거 없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 90만 원 누락했잖아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겠죠. 맞죠? 환급을 못 받은 거고 환급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불쌍해요. 그래서 가산세는 아까 신고하고 납부 제한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아까는 우리가 이거 판단할 때 갑자기 뭐 미납일 수는 며칠이다. 맞죠? 그다음 일반 과소 신고를 적용하는 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 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 외우신 분들. 맞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도 맞아요. 얘 빼기 얘기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들어. 그죠? 자, 이제 한 문제를 풀 건데 이제는 가산세가 낑겨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가산세 문제를 거의 출제합니다. 자, 93회인데 어디냐면 685 685 자, 685페이지 문제 3번에 2번이고요. 685페이지 문제 3번에 2번이고 네, 똑같이 시간 여러분 한 9분 10분? 10분 드리겠습니다. 세액을 넣어야죠. 그렇죠. 일반 매입 세액 넣어야죠. 응? 코드 번호 932 뒤에 입자 붙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여기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세금계산서 모아놓은 표입니다.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2억 5천만원, 세액은 2,500만원이다. 그럼 10% 과세매출 세금계산서 모아놓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매출 쪽에 과세 유형 1번이죠, 1번. 맞죠?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위 가로 1번 이외에 그 카드 매출이 66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이 330만원,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 즉 뭐 영수증 같은 매출이 되겠죠. 일반 영수증. 매출이 발생했는데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은 같이 입장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이 세트로 묶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이제 또 3번 난에 입력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라고 했으니까 900만원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쪽에 900만원 되셨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규 영수증 외에는 건별인 거잖아요. 건별이니까 4번에 부가가치세 제외한 100만원으로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선적된 베트남 수출. 우리가 여러분들 수출은 선적일이 원칙이 공급식이고 예외로 환전하면 그 환전일이죠. 선적일 이전에. 맞죠? 근데 지금은 환전했다라는 언급은 없으니까 예, 선적일 하셔야 되는데 신고일은 낚시를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은 요 3만 달러에다가 1750원 곱한 게 우리나라 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수출이니까 6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세율 기타에 5250만원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 다 모아놓은 표예요. 표인데 여기 일반 매입이 1억 4,500만원, 세액이 1,45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이기 때문에 10번에 넣는 거죠. 그죠? 10번에 넣고요. 자, 근데 5번 연결되는 문제. 요거 연결. 자, 근데 위 사에는 바로 사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과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다시 16번에서 드러내야죠.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이기 때문에 10번에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다시 16번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불공제니까 한 번 더 드러내셔야 되겠죠. 이건 50번에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건 50번 안 보여도 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여기.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 일단 신용카드. 그리고 매입세 공제 대상이래요. 그냥 카과죠? 맞죠? 카과고 승용차니까 얘는 감가상각자산이네요. 네, 그럼 얘는 어디냐면 14번이네요. 매입세 공제되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이니까 42번에. 14번에 42번. 되셨어요?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42번 이 줄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얘였어요. 7번이 핵심이 7번이. 7번. 자, 예정 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일단 발급하고 전송과 관련 가산세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요게 세금 계산서. 예,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이 1기 예정 신고 때 신고 납부가 누락됐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1기 때 내가 세금 계산서 10% 세금 계산서 발급은 잘 했는데 전송도 잘 했어요. 근데 그걸 신고를 못한 거예요, 신고를.
맞죠? 얘만큼을요. 그러면 얘는 10% 과세 매출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매출 쪽에 예정 신고 누락은 7번. 그렇죠? 이게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은 제때 했어요. 맞죠? 했는데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33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가산세 대상이에요. 왜 가산세 대상이냐면 여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30이에요.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30만 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분은 누락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30만 원 있었고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빵원 있었으니까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될 세액이 30만 원이었어요. 자, 그 3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안 줬죠. 그걸 안 줬어. 뭘 안 줬냐면 과소 신고인지가 안 줬어요. 근데 이거 이의제기가 안 통했어요. 그냥 세무임금이니까 과소 신고 해석하라고 일반 과소 신고로. 아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산세 갈게요. 잠깐만요. 여기 가산세 여기 명세. 자 여기 신고 불성실이죠. 3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잖아요. 확정 신고 난 거니까 이 30만 원 되셨어요? 네. 근데 얘가 일반 과소 신고면 10%죠? 원칙이 되셨나요? 10%인데 근데 문제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요.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래요. 공휴일 껴있었나봐요. 공휴일 그러니까 4월 25일이 공휴일이면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월요일날 납부하는 거죠. 신고하고 납부.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고 1기 확정 신고는 7월 20일 날 했대. 일찍 했네요, 좀. 맞죠? 그럼 3개월 이내 신고한 거죠, 여러분들. 신고한 거니까 다시 75% 깎아주는 거. 주로 요걸 많이 내요. 그래서 30만 원에 10%가 원래 가산세인데 다시 75% 깎아주니까 25%만 추가적으로 내면 되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7,500원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도 30만원을 우리가 아까 4월 27일이죠? 마지막 기한 4월 27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0일 날 한 거니까 4월 27일하고 7월 20일 입력하시면 컴퓨터가 구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6,300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됐습니다. 제가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 아직 원가배계랑 소득세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하나를 못한 게 있어요. 제가요. 요거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못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잘 나오는 애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하는 건.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 잘 나오는 명세서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기환급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조기환급 대상이 명세율도 있고 감가상각자산 취득할 때 조기환급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조기환급을 받으면 항상 뻥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찍 돌려주니까. 맞죠? 그래서 네가 감가상각자산을 샀다라는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걸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우리가 항상 명심하실 게 부속서류도 신고서에 입력하기 위한 부속서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입력했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집어넣었죠. 감가상각자산.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가 되는 것만 집어넣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여기다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얘예요.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공제든 불공제든 받기만 하면 집어넣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거라면 매입세 공제 여부를 안 따지고 무조건 감가상각세 집어넣습니다. 세금 계산 받은 거라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회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했대요.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고서에 넣어야 안 넣어요? 그렇죠. 넣으니까 여기 들어와야 돼.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이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매입세 공제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도 여기다 감가상각자산 샀으면 넣는 겁니다. 아시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호는 내가 감가상각자산 산 거래처 상대방 판매자 얘기하는 거예요.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구분의 커서 가면 그게 어떤 감가상각자산인지가 떠요. 그래서 건물이면 1번, 기계면 2번, 차량 운반하면 3번. 기타는 주로 비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4번 이렇게 하고 공급가액 입력하시면 끝이 이게 끝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쉬워요, 여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감가상각자산 불공제라고 집어넣는다. 아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별도로 외우실 필요도 없어. 미리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안 풀고요. 몇 페이지냐면은요. 얘가 여기 있다. 724. 724. 724페이지. 자, 724페이지 문제 3번에 2번이네요. 724페이지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724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네, 회사는 882번입니다. 회사 882. 회사 882. 반도전자. 네, 시간은 6분 드려볼게요.
그럼 잘들 하셨어요 다. 답은 이렇게 띄울 건데 다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거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세금 계산서 받았고 승용차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불공제가 되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가지만 안 넣는 게 꽤 있어요. 감점 1점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됐습니다. 일단 10분 쉴게요. 힘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원가액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가장 짜증나시는 원가액에 여기는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입니다. 원가액에는. 일단 10분 쉬시죠. 시간은 3시 45분에 시작할게요. 마지막 교시 아무튼